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나면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악화됩니다. 발가락의 염증이 악화되어 발목을 또 더 악화되어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가끔 목격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당뇨발입니다. 사고로 상처를 입어 출혈을 일으킬 때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치과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의 발치 또 주저합니다. 안구 깊숙한 곳에 있는 안제에도 출혈이 오며 실명 가능성도 높고 동맥경화, 고혈압, 뇌연화증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잇몸의 환웅, 습진, 무좀 등이 치료에 저항하여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술을 완전히 끊고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는 경우 일상생활의 지장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알고선 당뇨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가 술을 완전히 끊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회복되어 큰 수술까지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여성 환자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예비 화가였습니다. 그전은 심한 알코올성 당뇨로 몸이 수수깡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유였는지 회복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봉사자들은 그녀에게 한여름 무더위에도 절대 짧은 반바지를 못 입게 했습니다. 살이 너무 빠져 바지를 벗으면 앙상한 다리뼈에 살가죽이 축 늘어져 무릎을 덮는 흉한 꼴을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년 가까이 술을 끊고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결과 살이 오르고 끊겼던 생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에 자신감을 얻고 미술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기적을 목격한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췌장은 이 외에도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은 본래 위장에 부속되어 있는 위장의 음식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을 내보내주는 분비선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타선 침샘입니다. 타선이나 간장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 크기는 작으나 기능은 간장과 같은 화학공장입니다. 음주자에게서 췌장 역시 상하기 쉽습니다. 췌장장애 첫 증상은 대개 복통입니다. 명치 부위나 명치 좌우, 늑골의 바로 아래가 아픕니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진다든가 배 부근의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또 메스꺼리고 토하고 배가 당기고 기억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발병의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 심한 설사가 나는 때도 있습니다. 췌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신체도 쇠약해지고 폐렴이나 결핵에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또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췌장에서 암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증상이 췌장의 고장 때문으로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설사한다든가 당뇨병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아픈 부위를 살펴서 진단할 수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두세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장기 대량 음주자의 췌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중탄산이온, 중주이온이라고 합니다. 중탄산이온의 분비가 줄고 트립시노겐 등의 소화효소와 락토페린 등의 단백질 분해가 증가합니다. 다음 PCS라는 특수 단백질 분비는 줄어듭니다. 칼슘은 증가합니다. 중탄산이온이 줄고 단백질이 증가하면 단백질이 침전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췌액을 막는 췌간 속에 단백질 마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췌액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락토페린은 산성 고분자와 결합하여 역시 마개의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PSP는 췌석 단백질의 약층으로 췌액 속의 탄산칼슘이 석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적어지면 췌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간장에서 내려오는 당관과 십이지장, 췌간이라는 췌기 흘러오는 관과 비슷하게 십자로를 형성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총담관이 중요한 이유는 십이지장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 당관에서 내려오는 담즙과 췌장에서 흘러나오는 효소액과 서로 혼합되어 여기서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장은 단지 소화된 음식물만 흡수할 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이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장기간 그리고 대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손상을 입어 알코올성 근만성 췌장염 또는 췌장암으로 발전되며 이 지역에 이르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성 췌장염의 증상은 상복부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됩니다. 통증은 너무 심해서 칼로 베어낸 듯한 아픔을 참지 못해 비명을 지르게 되고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소크에 빠지기도 합니다. 담석질에 걸려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췌장을 자극적으로 흥분시켜 췌 분비를 더욱 왕성하게 합니다. 이때 아트로핀이라는 주사를 넣으면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알코올이 자율신경을 흥분시켜 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에는 유두부라는 췌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췌액을 내려보내는 췌관과의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간 알코올이 유두부에 직접 접촉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부위가 붉어 커져서 췌액이 췌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완전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췌간 내의 췌액이 고이게 되면 췌액에 함유된 강한 소화 효소가 췌장 자체를 녹이는 위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효소가 자기의 살이 헤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애갑이 형성되고 부풀어 오름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구토와 변비까지 동반하여 환자는 완전히 탈진하여 비상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췌액 분비 조절기의 변조가 일어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원이 된 체지포의 막을 공격 대상으로 한 항체와 감작 T임파구도 작용을 합니다. 알코올이 흡수되면 분비되는 췌액의 성질도 바뀝니다. 또 췌액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이 밖의 영양 상태와 사람의 이전적 소질도 무엇인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얽혀져 오랫동안 췌장이 점점 더 상해갑니다.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것이 알코올성 췌장, 만성 췌장염의 개요입니다. 대부분의 췌장염 환자들은 술을 대량으로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학자에 의하면 췌장염 환자 중 75%가 5년 이상의 장기 음주자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 기름기 많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나 담석증이 있는 사람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에서 알코올은 절대로 금해야 할 독극물입니다. 의사 진단으로 췌장염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내과적 치료를 시도해야 합니다. 증세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면 내과적 치료를 계속해도 좋으나 통증이 정지되지 않을 때는 외과적 개복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명심해야 할 일은 알코올성 췌장염을 앓는 사람이 완치되었다고 방심하여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은 사살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